혹시 여러분은 마트에서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매번 10원짜리 동전만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몇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1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세어가며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할머니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대형 마트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이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일주일에 2번씩 그 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죠. 장을 보신 후 계산대에 서서는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주머니 안에는 10원짜리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원들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동전으로 계산하시는 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사시는 물건들이 항상 똑같다는 점이었어요. 라면 2개, 계란 1판, 우유 1팩, 식빵 1봉지, 바나나 1송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 금액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계산하셨어요. 8,000원이면 800개의 동전을, 9,000원이면 900개의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서 내시는 거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계산원들도 참을성 있게 기다려 드렸어요. 하지만 매번 10분에서 15분씩 걸리는 계산 때문에 뒤에 서 있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짜증을 내며 다른 계산대로 옮기기도 했고요. 심지어 할머니께 직접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시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도 여전히 10원짜리 동전만 가져오셨습니다. 계산원 중 한 명인 김미영 씨는 이런 상황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다른 고객들의 시선도 따가웠고 할머니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매니저에게 가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혹시 할머니께 다른 결제 방법을 권해드려도 되는지 말이죠. 하지만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고객이 선택한 결제 방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요. 10원도 엄연한 화폐이니까 받아야 한다는 게 매니저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김미영 씨를 비롯한 계산원들은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할머니는 10원짜리 동전만 사용하시는 걸까? 혹시 다른 돈이 없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치매 같은 질병 때문인 걸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화요일 오후 2시쯤 마트에 나타나셨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물건들을 카트에 담으시고 계산대로 향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더 많이 떨리고 계셨고 얼굴도 유난히 창백해 보였거든요. 김미영 씨는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고? 어디 아프신 곳은 없으시냐고 말이죠.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헝겊 주머니를 꺼내는 손길이 평소보다 더디셨어요. 그리고 10원짜리 동전들을 세기 시작하셨는데 중간중간 숫자를 까먹으셔서 다시 처음부터 세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뒤에 서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진짜 답답하다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할머니는 계속 동전을 떨어뜨리시고 그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셨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셨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결국 김미영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만은 할머니를 도와드리자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대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동전들을 주우면서 할머니와 함께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10원, 20원, 30원, 40원. 김미영 씨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겹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김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김미영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이 동전들이 그냥 돈이 아니라고요. 김미영 씨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다고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인 14살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서 손자를 키우고 계신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 돈으로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했다고 하셨어요. 특히 손자가 중학생이 되면서 용돈이 필요해졌는데 할머니는 그 용돈을 줄 여유가 없었던 거죠. 다른 아이들은 다 용돈을 받아서 간식도 사 먹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는데 자신의 손자만 그런 걸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프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매일매일 집 안 곳곳을 뒤져서 10원짜리 동전을 모으시는 거였습니다. 소파 틈새, 서랍 구석, 옷주머니, 심지어 길에서 주운 동전까지 모아서 헝겊주머니에 차곡차곡 넣어두셨대요. 그렇게 모은 동전으로 일주일에 2번씩 마트에 와서 최소한의 생필품만 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비는 모두 아껴서 손자 용돈으로 주고 계셨던 거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손자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요. 할머니는 말씀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것도 알고 계산원들에게 폐가 되는 것도 아는데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손자가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라도 용돈을 마련해 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김미영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냥 답답한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손자를 위해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김미영 씨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할머니가 오시면 자신이 직접 계산을 도와드리겠다고, 절대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겠다고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짜증내며 투덜거리던 분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어떤 분은 할머니께 직접 다가가서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마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계산원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빠르게 계산을 도와드렸어요. 다른 고객들도 할머니를 보면 먼저 양보해 주시고 따뜻하게 인사도 건네주셨고요. 심지어 마트 매니저는 할머니만을 위한 특별한 계산대를 따로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작은 계산대를 하나 더 설치해서 할머니가 오시면 그곳에서 편안하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배려한 거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주 후 김미영 씨에게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와 손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의 일이었어요. 김미영 씨는 평소처럼 마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남학생이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미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시는 김미영 이모님이신가요? 김미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찾는 중학생이라니 도대체 누구일까 싶었거든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그러자 그 아이가 90도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여기 자주 오시는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아, 그 순간 김미영 씨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바로 10원짜리 동전으로 계산하시던 할머니의 손자였던 거죠.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김미영 이모님이 얼마나 할머니를 도와주셨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영 씨는 준호를 보니 마음이 짠해졌어요. 할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눈빛이 참 선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옷차림을 보니 확실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어요. 교복도 좀 낡아 보였고 신발도 여기저기 헤어진 흔적이 보였거든요. 준호는 김미영 씨에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모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요. 김미영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와 작은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 이모님께 할머니한테서 이모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모님이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도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매번 10원짜리 동전으로 계산하는 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집에 와서 울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한테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제가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그런 고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싶어서요. 그런데 이모님이 할머니를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놓여요. 할머니도 이제는 마트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이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물로는 준호가 직접 만든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어요. 플라스틱 구슬들을 엮어서 만든 단순한 열쇠고리였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느껴졌어요. 김미영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할머니를 걱정하고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준호는 김미영 씨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사실 최근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먼저 마트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할머니를 찾아오셨대요. 그분이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슈퍼 사장님은 할머니가 필요한 생팔이 된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심지어 준호가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소식을 듣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서 준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거였어요. 준호는 이런 변화들이 모두 김미영 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김미영 씨가 할머니를 도와주신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돕기 시작한 거라고요. 김미영 씨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할머니가 요즘 새로운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니까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든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이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준호가 할머니와 함께 생각해낸 게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손재주가 좋으셔서 뜨개질을 정말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트에 오실 때마다 직접 든 수세미나 컵받침 같은 작은 소품들을 가져와서 계산원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였어요. 돈으로는 보답할 수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김미영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할머니와 준호가 정말 대단해 보였거든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김미영 씨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도 할머니를 잘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했어요. 자신도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커서 할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고요. 김미영 씨는 준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할머니를 걱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준호가 돌아간 후 김미영 씨는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러자 다른 계산원들도 모두 감동했고 앞으로 할머니가 오시면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할머니가 손뜨개 작품들을 가져오셨어요. 알록달록한 실로 정성스럽게 뜬 수세미와 컵받침, 그리고 작은 파우치까지요. 하나하나가 정말 예쁘고 정성이 느껴지는 할머니는 그 선물들을 계산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지만 마음만 받아달라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요. 계산원들은 할머니의 선물을 받고 모두 기뻐했어요.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할머니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 마트는 점점 특별한 곳이 되어갔어요.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만나 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러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할머니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기회였을까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마트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지역 사회복지관의 김정순 과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분에게 할머니가 오시는 시간을 알려드렸어요. 다음 날 화요일 오후 2시쯤이면 할머니가 오신다고 말이죠. 김정순 과장은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마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시고 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도 되셨고요. 하지만 김정순 과장은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제안을 드리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김정순 과장이 꺼낸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최근에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의 손재주를 활용해서 수공예품을 만들고 그걸 판매해서 어르신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뜨개질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트 계산원들이 받은 수세미와 컵 받침들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정말 상품으로 팔아도 될 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린 거였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런 거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으셨어요. 그냥 취미로 만드는 것과 팔기 위해 만드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김정순 과장은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일단 한 달만 시험 삼아 해보시라고 부담 갖지 말고 평소처럼 만드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잘 안 되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죠.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하신 후에 결국 참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준호도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응원했거든요. 할머니가 그동안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첫 번째 작품 납품일이 다가왔을 때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수세미 20개, 컵받침 15개, 그리고 작은 파우치 10개를 만들어 오셨거든요. 사회복지관 직원들은 할머니의 작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시중에서 파는 것 못지않게 예쁘고 정교했거든요. 특히 색깔, 조합이나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작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시중보다 조금 저렴하게 책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요. 첫 달에 할머니가 받으신 수익은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으로 번 첫 수입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당당하게 내 용돈을 줄 수 있겠다. 할머니가 직접 번 돈으로 말이야. 준호도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의
작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복지관 매장에서만 팔렸는데 나중에는 인근 상점들에서도 할머니의 작품을 취급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할머니는 갑자기 늘어난 주문량 때문에 바빠지셨어요. 하지만 그런 바쁨이 전혀 힘들지 않으셨다고 해요. 오히려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에 매일매일이 보람차다고 하셨거든요. 준호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작업을 도와드렸어요. 실 정리해드리거나 완성된 작품들을 포장하는 일을 맡았죠.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훈훈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수입도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벌게 되면서 생활에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10원짜리 동전을 모으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마트에 오실 때면 김미영 씨를 찾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새로 만든 작품을 선물로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요. 김미영 씨는 할머니의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해서 도와드린 건데 그 작은 친절이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한편 준호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겼어요. 학교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면서 준호도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었거든요. 더 이상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신다는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담임 선생님도 준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격려해 주셨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준호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같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자신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그런 꿈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손자가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변화들 속에서 할머니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였어요. 과연 할머니가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머니의 새로운 계획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어요.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할머니는 김정순 과장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그동안 번 돈 중 일부를 기부해서 다른 어르신들이 뜨개질을 배울 수 있는 재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김정순 과장은 할머니의 제안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름하여 함께 만드는 희망 프로그램이었죠.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드리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5분의 어르신이 참여하셨어요. 모두 할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었죠. 혼자서 손자나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바늘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뜨개질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거든요. 어르신들 중에는 손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도 계셨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도와드리면서 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준호도 할머니를 도와서 어르신들의 작업을 도와드렸어요. 학교가 끝나면 복지관으로 와서 어르신들께 차를 끓여드리거나 작업 도구를 정리해드리는 일을 했죠. 어르신들은 준호를 정말 귀여워하셨어요. 이렇게 착한 손자가 있어서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몇 달 후 드디어 다른 어르신들도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처음이라 조금 서툴렀지만 그래도 정성이 가득 담긴 작품들이었어. 할머니는 그 작품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어르신들을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작품들도 복지관 매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판매량이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갔어요. 사람들이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지지해 주신 거였어요. 특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분들은 일부러 이 작품들을 찾아서 사주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함께 만드는 희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20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만든 작품들이 지역 전체에서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였죠.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정말 뿌듯해 하셨어요. 자신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한편 김미영 씨와 마트 직원들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편한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 되신 거잖아요. 마트에서도 할머니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든 작품들을 마트 한쪽 코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준 거였어요. 그리고 매출의 일부는 다시 프로그램 운영비로 기부하기로 약속했고요. 이런 소식이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할머니는 지역의 작은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준호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었죠. 준호는 정말로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며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더욱 커졌거든요. 준호는 자주 복지관을 찾아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렸고 학교에서도 어려운 친구들을 챙겨주는 착한 학생으로 유명했어요. 그런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정말 만족하셨어요. 손자가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라주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현재 할머니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뜨개질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예전처럼 마트를 찾아오시죠. 하지만 이제는 1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카드로 계산을 하세요. 당당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시고 김미영 씨와 다른 직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고요. 김미영 씨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해요.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을 지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준호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더욱 성숙해졌어요. 여전히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게 10원짜리 동전에서 시작됐다고요. 그 작은 동전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과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